자, 설하고 보주를 보겠습니다. 원주에 상관에 재성이 있으면, 상관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관성을 만나면 좋겠죠. 상관은 재성을 생하죠. 식생재, 재성은 재생관으로 이렇게 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나에서 시작돼서 상관, 재성, 관상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죠. 그래서 관성을 만나면 좋겠지만 상관에 재성이 없으면 관성을 만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상관은 재성이 있으면 재성을 통해서 기운을 설계시키고 재성이 다시 관성을 생기니까 순화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은 상관이 바로 관을 쳐버리죠. 이 사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관을 재성으로 화하여 관성을 생하는 것이다. 화하다고 하는 것은 설기하여 그 말이죠. 그래서 상관에서 기운을 빼서 재성으로 설기해서, 상관에서 설기해서 재성으로 생해서 그 다음에 관성을 재생관으로 생하는 것이므로 매우 정밀한 이론이다. 그러나 상관과 관성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살펴야 된다. 만약에 상관과 관성의 위치가 서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서로 붙을 일이 없겠죠.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재성이 그 사이에 있으면 상관은 재성을 생하여 관성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극되는 것이 상생으로 변화하니 꺼림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상관, 재성, 관성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하게 되니 좋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상관이 관성을 봐도 좋다.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상관이 관성을 바로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안 좋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 경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또 두 번째 보면 상관에 인성이 있는 경우 관성을 보아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관을 병으로 인성을 약으로 삼고 또한 위치가 적당하면 비로소 상관을 극제하고 관성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내가 기운을 설계시키는 게 상관이죠. 이 상관이 관에 있으면 극을 하죠. 그런데 자,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인성은 어떻게 하죠? 인극식이에요. 인극식은 상을 통제를 하죠. 그러면은 상이 관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극식으로 상을 제어시키니까 이런 경우는 관성을 보아도 괜찮다는 거죠. 인극식으로 상을 제압을 하니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용관. 자, 상관이 관을 용신으로 써요. 상관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 조우가 가장 적절한 용신이 된다. 경에 이르기를 화토상관은 자, 이렇게 화토상관이 있을게요. 화생토 이렇게 상관이죠. 화토상관은 상진해야 마땅하고 자, 화의 관은 뭐예요? 살은 편관은 수죠. 그쵸? 자, 이렇게 됐을 때 화토상관은 상진에 마땅하고 금수상관은 금은 화죠. 화극금이니까. 자, 이럴 때는 둘이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관성이 별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관성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금과 수는 차가운데 화가 있어서 뭐가 된다? 따뜻하게 해주니까 조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화토상관은 상진에 마땅하고 하니까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이 같이 있고 이 상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관이 같이 있으면 보다 서로 그거라서 안 좋다는 거죠. 그때는 상이 다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진해야 마땅하고 금수상관은 관성을 보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관성이 화잖아요. 왜 좋아한다고 그랬죠? 금과 수는 차가운데 이 화가 와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금한 수냉 그랬었나요? 이게 차갑죠. 그래서 금과 수는 차가운데 이 화가 와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조우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수상관은 관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화토상관은 상진해야 마땅하고, 이 말은 상진해야 마땅한 것은 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이 다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다 할 진짜.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금상관은 관성을 제거해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토생금이죠. 아니, 토생금 맞죠? 이렇게 됐을 때 상관인데 토의 금은 뭐예요? 목이죠. 관이. 그러면 목과 금 사이에 별 메리트가 없어요. 금은 목을 치려고 하고 또 금이 목이 있다고 해서 크게 좋은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역시 이게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토금상관은 관성을 제거해야 오히려 명예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목. 자, 수와 목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의 관은 뭐죠? 토죠. 이럴 때는 의미가 있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수가 많으면 수다 목부, 이게 목이 뜬다고 그랬어요. 목이 둥둥 떠다니는 물이 마르면, 그럴 때 토가 와서 수를 막아줘요. 둥둥. 그러면 토가 와서 물길을 막아주니까 물이 범람하지 않으니까 좋고, 또 나무는 뭐다? 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 상관격만이 재성과 관성을 모두 만나야 기쁨이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관이죠. 재성은 뭔가요? 화죠. 그러면은 화토가 다 있으면 뭐예요? 따뜻해서 화가 있으니까 나무도 크고, 토가 있으니까 나무 뿌리도 내리고, 그래서 수목 상관격만이 재성과 관성을 모두 만나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비록 이설에 구애될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올바른 주장이다. 이걸 따져보면 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상관 용관의 경우고, 또 상관 용관의 경우 오직 금수 상관만이 관성을 써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일때는 금, 수, 화가 있어서 이 화가 용신 역할, 조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관성을 써야 한다 그랬죠. 화가 관성이니까요. 자, 목화상관은 목화상관과 수목상관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목화, 그러면 여기는 금이겠죠. 금이 별로 둘이 도움이 안 되면 의미가 없죠. 또 수목도 토죠. 이럴 때는 토는 의미가 있었었죠. 아까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써야 되고, 화토상관과 토금상관 역시 항상 관성을 끓이는 것은 아니다. 자, 화, 생, 토요. 그럼 여기서는 수죠. 자, 이런 경우에 수가 반드시 나쁘냐? 토는 자 중성이고 화는 따뜻하죠. 그럴 때 수가 차가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나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걸 봐야 되겠죠. 토금은 목이죠. 이럴 경우도 반드시 나쁘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것이 항상 관성을 끓이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된다. 주변에 그 세력들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격국 중에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이 상관격이다.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어요. 이 문장이 한마디 나왔었죠. 상관이 다른 격에 비해서 비교적 많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원문에. 그래서 격국 중에서 변화가 많은 것이 상관격이다. 격의 어떤 경우수도 많지만 변화가 굉장히 많다. 앞에서 지금 우리 상관이면 상관 하나만 해야 되는데 벌써 목화, 수목, 토금, 금수 이런 여러 가지 상관의 경우가 다 경우수가 좀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격국 중에 변화가 가장 많은 것이 상관격이다. 마땅한지 꺼리는지 여부도 상관이 가장 분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관, 경관의 경우는, 자, 상관은 원칙적으로 관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상관이 재성으로 화하여 관성을 생하는 것이고, 자, 상관, 경관은 원칙적으로 나쁜데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가 상관을 생해 줬는데, 이 상관이 관을 바로 보면 안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와요? 재성이 와요. 그래서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이 흐름으로 가면 이거는 오케이라는 거죠. 좋다. 자, 이 재성이 사이에 있어서 상관에서 상관이 관을 바로 극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 오히려 상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관을 키워주면 이거는 좋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성으로. 자, 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관이 있어요. 자,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요? 뭘로? 인성으로. 인극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와서 상관을 잠재우면 관성을 상관이 낄 일이 없죠. 상관이 관성을 칠 일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관이 보존되죠. 왜 지금 우리가 관을 지키려고 하죠? 자, 관은 무슨 격? 흉년이나 길격이라죠. 길격. 사길격 중에 하나예요. 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해되는 세력을 죽여야 된다. 방해되는 세력이 뭐다? 상관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면 상관은 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인성이 와서 극을 해서 인극식으로 죽이는 방법. 인성이 와서 죽이는 방법. 이게 두 번째가 인성으로 상관을 극제하여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 재성이 와서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순화시켜서 이 순화된 기운을 오히려 관성을 생해주는 운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상관이 재성으로 화한다는 보다 설기하여 그 말이에요. 설기하여. 그래서 화하여 관성을 생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성으로 상관을 극제하여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극제와 변화 모두 쓰는 명조는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고 정해야 된다. 이것은 각각 경우에 따라서 보고 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 어쨌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자, 심효점서를 보겠습니다.